안녕하세요, 샤넬님들. 디올타로예요. 오늘도 디올타로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상대방의 속마음, 울트라 리딩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상담도 그렇고 여러가지 좀 바빠가지고 항상 좀 길게 영상을 찍어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궁금한 그 사람의 현 시점의 상대방의 속마음 다각도로 정말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골라보는 시간 드릴게요. 다 고르셨죠? 자, 번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3번, 2번, 1번, 4번입니다. 네, 본인이 고르신 번호 타임 스탬프로 가셔서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 텐 오브 완즈. 구스타프 클림트 이 카드 그림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어떤 늙은 여인이 굉장히 괴로운지 얼굴을 가리고 숙인 채 이러고 서 있는 모습의 카드 그림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 상태일까요? 어쨌든 상대방 분의 근황부터 좀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 사랑하고 있는데요. 누구랑? 그리고 뭔가 사이가 안 좋은 누군가가 있는 느낌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연애적으로 읽힙니다. 사실 이 타로는요, 오피스 타로라고 연애 타로라기보다는 어떤 좀 일과 관련된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타로 카드거든요. 근데 이분의 근황은 바로 러버스 나와요. 지금 이분 누구랑 만나고 있고 또 사람들과 뭔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근데 이분을 되게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는 느낌이고 그 사람과 관계를 시작한 느낌이다. 이게 여러분들일까요? 어찌됐든 이분이 만약에 일적인 근황이라고 한다면요, 이분은 지금 뭔가 새로 시작한 게 있고 약간 성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은 성취를 이뤄낸 것들이 있으며 또 일적인 부분에서 이분과 이견을 달리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좀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해진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분은 현재 누군가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나고 있다. 연애적으로 바로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이 두 분의 만남을 싫어할 누군가가 있다라는 느낌으로도 읽히기 때문에, 이분이 만나는 분과 뭐 삼각관계로 얽혀 있든지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네, 이분의 근황은 어쨌든 굉장히 연애적인 근황으로 지금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상대방 분, 네,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 바로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은 뭘까요? 우선은 너무 완벽한 이상형, 너무 좋은 사람. 근데 왜 자꾸 이분의 근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뒤에 5 오브 소주가 나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또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좋아하면은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그런 상황에 계시나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애써 지금 다스리고 있는 느낌? 애써 방어하고 있는 느낌? 몰래 여러분들을 훔쳐보고 있고 여러분들을 많이 좋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진짜 우리 일반 분들은 이분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어떤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뽑아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분의 이상형이고 너무 좋다. 지금 내 마음속에 너밖에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가장 먼저. 그래서 진짜 이분의 근황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사랑에 빠진 근황 그대로 나온 느낌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분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여러분들의 속마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고백을 해왔나 봐요. 나 너밖에 없어. 너랑 만나고 싶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고민과 갈등이 된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쌓아올린 무언가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킬지 아니면은 내가 그런 거를 다 포기하고 이 사람을 만날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라는 어떤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했거나 애인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분하고의 만나기가 어려운 어떤 조건들과 환경 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분을 선택해서 만날 수가 없고, 이 사람이랑 내가 사귀게 되면 너무 머리 깨질 일들이 많고 너무 신경 쓸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될 일이 많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저는 좀 더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했거나 아니면 다른 이성이 있는데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한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이 되고 갈등이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진짜 두 분의 상황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상대방분이 여러분 좋다고 뭔가 이렇게 티를 냈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욕망? 어떤 성적인 매력을 매우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대방분이 여러분들을 찔러본 채 뭔가 제대로 다가오지는 않고 있어. 그래서 내가 좀 열이 받아.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상황은, 되게 뭔가가 급작스럽고, 굉장히 좀 쾌락적이고, 굉장히 욕망적이고, 그러면서도 뭐가 이렇게 제대로 만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1번 골라주신 분들은 이 상대방이 우리 1번 분한테 자꾸 좋다고 뭔가 이렇게 티를 많이 내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막 고민이 깊어지고 머리가 아파지고, 그런데 이 인간은 나 좋다고 해놓고서는 제대로 다가오진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신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요,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속공업적인 거, 성적인 관계를 맺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 놓고서는 이 상대방 분이 정확하게 그래 너 나랑 정말 사귀자 이렇게 적극성을 또 띄지는 않고 뭔가 헷갈리게 여러분들한테 한다는 느낌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이분이 완전히 싫은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갈등이 되고 머리가 아프고 이렇다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자, 그러면은 이분의 속마음, 여러분들을 왜 좋아하는 걸까? 이분이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제가 또 이번에 새로 지른 타로, 제가 이 클림트 타로와 더불어서 또 새롭게 지른 타로가 있거든요. 이걸로 한번 봅시다. 자, 새로 지른 타로로 이분이 여러분들 왜 좋아하는지, 왜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등을 돌리고 이 사람한테 좀 냉랭하게 굴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더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이 생긴대요. 여러분들이 자꾸 나 너 아니야, 너 이러지 마. 근데 또 여러분들이 너무 성적인 매력이 많고 또 되게 모성애적인 부분, 부성애적인 부분을 너무 이렇게 매력을 뿜어내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상대방 분이 이미, 이분도 역시 여러분들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이분이 이미 결혼했거나 애인이 있는데 그 상대자가 나한테 실망감을 주고 나한테 항상 뭐라고 하고 막 사이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그에 비해서 나한테 항상 따스함을 주고 매력도 많고 그런 여러분들이 욕심이 난다고 이분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뿜어내는 그 아름다운 따스한 그런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에 홀릴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이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아까 먼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되게 매력은 많은데 자꾸 이분한테 거절 같은 어떤 말을 했다거나 행동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왜 잡은 물고기가 아니니까 더 욕심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도 보이거든요. 아직 내가 잡지 못해서 내가 되게 갖고 싶은데 제가 자꾸 요리조리 나를 피해가. 내 손에 자꾸 안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더더욱 욕심이 나고 더더욱 소유욕이 생기지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느낌으로 이분이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왜 좋아하냐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다. 자, 그러면 이 상대방 분은 도대체 연애에 있어서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이 상대방 분 도대체 연애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죠? 연애 성향? 이 상대방 분의 연애 성향은요, 우선은 좀 성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많이 중요하신 분. 그게 나랑 좀 잘 맞고, 그거를 또 상대가 좋아해 주면은,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은요,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외에서는 소통이 잘 안 되거나, 뭐, 애매하게 행동한다거나, 뭐 이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상대방 분들이 이분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고, 아,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얘 정말 짜증나는데 왜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연애의 성향은 성적인 면에서는 적극성을 띨 수 있으나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소통이라던가 뭐가 잘 되지 않아서 그 관계를 온전하게 잘 이끌어내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좀 이분은 좀 문제가 있어. 그게 좋은 연애 상대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성분들, 이분을 만나는 이성분들이 이분의 그런 면모 때문에 끝을 많이 내요. 아, 나 당신 못 참겠어. 아, 짜증나, 꺼져.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방금도 이분이 여러분들 왜 좋아요 했을 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던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싫어하니까 이제 근데 마침 우리 1번 분이 눈에 너무 들어오니까 갖고 싶었어.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상대방 분은 아마 좀 연애를 하게 되면 오래 못 갔을 확률이 높아요. 금방금방 끝나고 금방금방 막 다른 이성을 좀 이렇게 막 알아보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나서 그 관계를 뭔가 이제 성적인 관계를 하고 나면은 그 관계를 온전히 이어가는 게 아니라 되게 뭔가 이제 열정이 이렇게 내려가서 막 좀 헷갈리게 하고 애매하게 행동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이분 자체가 회피형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어쩌면 뭐 불안형일 수도 있고요. 안정형의 어떤 그런 연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뭘까요? 성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왠지 여러분들한테 성적인 걸 되게 바라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튼 한번 보자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우리 1번 분한테 바라는 거 보여주세요. 바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이분한테 냉랭하게 굴고 뭔가 가르치려고 들고 그러지 말고 이분을 그냥 기쁘게 받아주기를 바란다고 이분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분이 저는 진짜 회피형이 맞는 것 같고 원래 회피형들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분이 되게 막 냉랭하게 나오고 막 좀 거절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더 집착하고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나의 목표물, 내가 이렇게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잘해줘서 어쨌든, 이렇게 자기를 받아들이게끔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바라는 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멀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멀어져 했다가 또 멀어지면 안 돼, 너 다가와. 이런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라는 거는 혼란입니다. 정말 혼란형. 뭐 어쩌자는 건지 저도 이해 못할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해피형들이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냉랭하게 굴고 차갑게 굴다가 내가 이렇게 뛰쳐가서 너를 정복하려고 하면 정복이 돼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1번 분이 이분이랑 어찌됐든 좋아서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신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고 이 사람한테 친밀감적인 걸 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 도망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차갑게 굴고 굉장히 냉랭하게 굴고 굉장히 거부하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라도 막 가까워지려고 해요. 되게 잘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이분은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그런 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를 바란다. 근데 기본적으로 좀 냉랭하게 굴고 나를 좀 거부하고 이래주기를 바란다. 왜냐? 그래야지 이분이 어떤 그런 욕구, 다시 이 1번을 정복하고 싶다, 1번을 내 걸로 만들고 싶다는 어떤 욕망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요?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 여러분들 진짜 이분한테 굉장히 성적으로 많이 끌리시네요.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성적으로 많이 이렇게 막 하고요. 그래서 두 분이 그런 성적인 면으로 뭔가 접촉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관계가 시작될 거고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자꾸 여러분들한테 화를 내고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뭔가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조만간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성적인 매력을 너무 많이 느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분을 꼬시지만, 그래서 어떤 관계를 갖지만, 그래서 관계가 시작이 되지만 또다시 뭔가가 여러분들이 조언 방금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 조언대로 여러분들이 이분을 멀리 해가지고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집착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러는 어떤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1번 분들이 이분이랑 막상 사귐이 시작이 되면서 이분을 좀 멀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집착하는 흐름으로 간다고 지금은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1번 분들이 당장 들으면 좋을 조언을 좀 해드릴까요? 당장 들으면 좋을 조언. 자, 두 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두 분은요, 서로의 외모에 굉장히 많이 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내면적인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한테 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반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외모 지상주의적인 연애다라는 조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1번 분들이 좀 본인의 내면을 채우셔야 되는 게 아닐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외모에 너무 홀리셔서 그 사람이 내면에 되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만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관계가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얘가 너무 매력이 좋고 성적으로 끌리니까 그냥 하룻밤만 잡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신다면은 좋아요. 그러나 이 사람과 정말 뭐 진정한 연애를 하고 뭐 진짜 되게 행복한 어떤 사랑을 하고 이거를 바라시면은요, 여러분 되게 불행해지실 거예요. 왜냐, 이분 아까도 봤지만 해피형적인 성향 얘기 나왔고, 이분은 기본적으로 성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적극성을 띨 수 있으나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소통과 공감이 안 되는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거 그냥,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얘처럼 그냥 속공합적인 거 그것만 해주면 돼,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상관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거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고 싶어,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이분한테 만족이 안 될 거예요. 왜냐, 두 분 다, 특히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외모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분의 외모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내면보다는. 자, 그러면은 조언을 조금 더 받아볼까요? 이거 봐, 공동이 좀 나오잖아. 자, 두 분의 어떤 관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관계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중독이 너의 로맨스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서로가 서로한테 지금 중독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굉장히 사실은 만나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이러는데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지금 서로가 서로한테 중독이 돼서 계속 만나는 거지. 두 분의 속궁합에 중독이 됐든 두 분의 외모에 중독이 됐든 못 끊어내고 지속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런 조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시래요.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타입과 예상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듯하게 조언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나왔던 조언들이 지금 두 분의 관계는 외모적으로만 끌리는 거다. 그런 어떤 성적 매력으로만 끌리는 거다라는 소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소울메이트 원하면요,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랑 많이 다르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 보면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외모,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래요. 소울메이트가 뭐야? 그러니까 진짜 말이 잘 통하고 마음이 잘 통하고 정말 내 천생연분 같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는 다른 분이 계시고 그분이 사실 너의 이상형적인 거랑 거리가 멀어 라고 얘기해 준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정리하시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다. 정말 타로가 그런 의도로 말하는 건지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오늘 울트라 리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아봐 드릴게요. 자,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이거 봐. 처음엔 좋을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그러나 상처받아. 바로 칼 10개 맞는다. 너무 힘들다. 끝이 나버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진짜 우리 1번 분한테 소울메이트가 있어요? 이거 봐. 여러분들 소울메이트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조언 본 그대로 나와, 지금 조언이. 자, 이 상대방과 계속 만나면 결국 상처밖에 남는 게 없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한테 맞는 다른 소울메이트가 있고 그 사람이랑은 너무나 행복하게 진짜 여러분들이 바라는 말이 통하고 어떤 소통 공감이 되고 함께 있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능력자로 보이고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진중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어떤 사회적 지위가 되게 높을 수 있고 능력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그 사람 빨리 정리하세요. 상처밖에 안 낳는다고 조언이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이 영상은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옵니다. 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버드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자, 2번 투 오브 소즈. 어떤 남자 둘이서 괴롭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이 타로 골라주신 분들, 여러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선은 상대방 분 근황부터 제가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 근황. 이 상대방 분 근황요, 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자, 일 되게 열심히 하고 또 이 사람 만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 굉장히 또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고 있다. 그런 식의 어떤 근황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어. 그러니까 일이 되게 잘 하고 있지만 뭐가 잘 안 풀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외로움도 있어요. 이분은 밤에 왜 혼자 이렇게 외롭게 혼자 있을까? 그리고 또 뭔가 새롭게 뭔가 시도를 하거나 시작을 하거나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약간 연애적인 어떤 걸로 좀 보이거든요. 어떤 시도와 시작을 했다는 게. 이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대요. 실제로 그 사람과 만남을 갖고 있거나 사귀고 있다. 근데 뭔가 밤에 외롭다, 이 사람. 그리고 뭔가가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아 보이고 좀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한다는 식으로 나와서 이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일까요? 자, 이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인지 속마음 한번 본격적으로 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원분에 대한 마음 도대체 뭘까요? 바로 사랑 나옵니다. 러버스. 사랑하고 싶고.
우리 이번 분이 이분한테 좋다는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티를 내셨나요? 아니면 이분은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연락을 해주거나 나와 어떤 사랑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없어. 나 지금 외롭게 지금 이 겨울 속에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왜 아까 근황이 밤에 혼자 외롭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았잖아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속마음이 근황으로 나온 게 맞다, 저는. 응? 여러분들이 나와의 사랑을 꿈꿔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번 분한테 연락이 없대요. 이번 분이 나를 외면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분이 여러분들 짝사랑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두 분이 만났다가 지금 뭔가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헤어진 거라든가 뭔가 애매하게 지금 연락 안 하고 있는 상황처럼 느껴져서 그러나 사랑하고 싶대요. 러버스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분에 대한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왜 여러분들은 이분한테 연락 안 하고 있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의 마음.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런 거는 알겠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덕적, 윤리적인 면에서 어떤 생각이 든다? 그 마음을 이렇게 지금 지켜보면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거나 이건 아닌데, 이 사람과 만나는 건 아닌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거나, 그냥 여러분들은 이분의 그런 마음을 좀 외면한 채 본인의 삶을 잘 이렇게 가꿔 나가고 일 열심히 하고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분과 이분이 일적인 관계에서 만나신 것 같고,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적극적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약간 놀라시고 당혹스러워 하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선은 모른 척하고 나는 내일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보여준 그 마음을 지금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 중이야.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 이 사람과 내가 만나는 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거 용납 못 해주는 사람인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진짜 두 분의 연애 상황은 어떤 상황 속에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의 상황은, 그러니까 이 상대방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뭔가 일적으로나 어떤 자기의 매력을 어필하려고 굉장히 하고, 여러분들 솔직히 이분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좋아하는데 두 분이 각자 따로 노는 게 나와요. 두 분의 연애 상황이. 그래서 사귀는 게 아니라 약간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나도 솔직히 너 좀 좋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적극 공식적으로 뭔가 사귄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여서 두 분이 그냥 서로의 마음은 알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여러분들 좋아하지만 여러분들도 솔직히 이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좋아한다기보다는 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매력이 많구나 하는 거 있잖아요. 좀 약간 자뻑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좀 약간 자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상대방하고 계속적으로 좋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진짜 두 분이 저는 일적으로 어떤 묶여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아니면은 솔직히 그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아까 여러 면을 파봤지만 여러분들과 이분이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결혼하신 분이 이제 상대 배우자분을 염두에 두고 보신다는 느낌이 있는데, 왜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긴 하는데 왜 각자 따로이신지 그게 약간 의문이긴 하거든요. 아니면은 진짜 그냥 아무 사이 아니고 그냥 일적인 관계로 만났는데 그냥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뭐 진짜 사귀거나 뭐 그러는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썸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짝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도대체 여러분들 왜 좋아하실까요? 자, 왜 좋아하는지 제가 또 오늘 새로 지른 타로로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자, 이 구스타프 클림트도 제가 같이 질렀는데 너무 예쁘죠? 카드 그림. 자, 새로 지른 다른 카드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우리 이번 분 왜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 우선은 죄송해요. 갑자기 핸드폰 꺼져가지고. 우선은 여러분들과 같이 진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아. 모임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있고, 그러면,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왜 이렇게 또 갑자기 목이 맥히지? 순환입니다. 순환. 우리 이번 분 리딩하는데 자꾸 죄송해요. 너 배까지 아파 지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빨리 리딩하고 화장실 갈래 나 지금. 순환이야. 어쨌든 여러분들과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빼앗긴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재능 능력을 보고서, 그리고 여러분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마음을 홀딱 뺏기게 됐다? 뭐 그런 얘기 하신다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반전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이번 분이 나를 싫어해. 나를 거부하고 있어. 그래서 이분이 왜 이번 분을 좋아하냐는 질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열정적인 모습, 능력적인 모습에 반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분, 여러분들과 어쩌고 싶은 건지, 뭐 어떻게 뭐 진짜 사귀고 싶어 하는 건지 한번 물어볼까요? 자, 우리 이번 분과 어쩌고 싶은 거야? 어쩌고 싶은 거야? 같이 진짜 계속 만약에 일하는 관계가 맞다고 하면 그 일하는 관계를 통해서 같이 계속 사이좋게 연인으로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좀 진짜 많이 사귀고 싶고 같이 계속 일 잘하고 싶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분.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도 풍요롭고 같이 계속 만남을 갖고 이러고 싶다. 그리고 진짜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결혼 얘기도 한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이거 3장 어떻게 보면 다 결혼 카드로 볼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어쩌고 싶냐면은 진짜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대요.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대요. 진짜 배우자감으로 보고 있대요. 그걸 원한대요. 자, 많이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실제 두 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두 분의 흐름을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의 흐름. 여러분들은 진짜 능력이 많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본인의 능력을 살려서 되게 멋지게 잘 해낼 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해요. 짜잔, 나 너 좋아해, 너 사랑해, 나랑 만나자 이러면서 진짜 두 분이 뭔가 연인이 되고요. 연인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뭔가 실망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긴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은 사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마음 고백을 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재회도 맞는 것 같아. 제가 아까 왜 여러분들과 이분이 뭐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서로 각자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귀는 사이인데 현재 뭔가 냉랭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제대로 만남을 갖지 못하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재회, 이미 사귀던 사이인데 뭔가 이유 때문에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따로 있다가 근데 이제 앞으로 흐름은 다시 만나게 된다. 근데 다시 만나는데 우리 이번 분이 이 상대방한테 실망할 일이 있거나 만족을 못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뭔지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울트라 디테일 리딩이기 때문에 자, 울트라로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뭐죠? 우리 이번 분 이분에 대해서 뭘 이렇게 실망하고 만족을 못하죠? 이 상대방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행동력이 너무 딸려요. 그리고 연애 고자로도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은 좀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는 무조건 옳고 그냥 자기는 무조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 만나지 말아야겠다. 정말 짜증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두 분이 좀 약간 갈등이 있다거나 좀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다시 이 사람한테 떠나간다. 근데 이 상대방은 너무 연애 고자처럼 보이는데 진짜 이 사람이 연애 성향 한번 봐드릴까? 저는 왜 이렇게 연애 고자처럼 보여?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은 맞아. 근데 뭐 행동을 할 줄 몰라.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연애 성향 좀 봅시다.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요, 진짜 그냥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는 사람 맞아요. 이 사람 소통과 어떤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좋아하면은 좋아하는 그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뭔가 성적인 면에서 충동성이 일어날 때만 뭔가 행동을 한다거나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분을 만나면은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이게 뭐 연애 같지가 않고 뭔가 구속받는 억압받는 느낌도 들고 혼자 있는 느낌도 들고 외롭고 막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연애 고자가 맞아요. 연애를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 사람 먼저 봤던 모습, 진짜 연애 고자가 맞다. 근데 어쩌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 놓고선 본인이 뭔가를 잘못한 건지를 몰라서 막 여러분들한테 화를 낸다거나,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너 왜 난리야? 막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더 사이가 안 좋아지고 더 관계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분의 연애 성향이 그렇다고 나오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과 이분이 앞으로의 흐름이 재회가 되지만 또다시 여러분들은 또 이분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보기만 해도 되게 좀 그러네요. 본인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분 같다, 이분은. 응? 어쩌면은 회피형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불안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안정형의 연애를 어떤 패턴을 가지신 분은 분명 아니에요, 이분은. 아니면은 아스퍼거 증후군인가? 어떤 소통이랑 그게 되게 안 되는 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분 나르시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 그래서 연애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럼에도 이분이 너무 좋아서 끊어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분의 인연궁합을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이분과의 인연궁합은 어떻죠? 계속 그럼에도 만나게 된다면은 이거 봐. 바로 배신한다, 안 맞는다. 그리고 이 상대방이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한다. 근데 또 좋아해가지고 계속 뭐 티를 내거나 만나려고는 하는데 뭐가 진전이 되지 않는다. 이 상대방이 너무 스스로를 답답하게 하고 스스로를 뭔가 옥죄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배신하게 되는 연애궁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좋지 않아요. 진짜 제가 왜 이분이 아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연애궁합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분이 너무 좋아서 근데 저는 못 헤어지겠어요. 그럼에도 저는 만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행동하고 이분을 만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봅시다. 우리 이번 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돼? 이분이랑 잘 만나려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분과의 어떤 만남 자체가 계속 사건 사고의 연속이다. 갑자기 탑에 불이 나고 갑자기 집에 불이 나는 어떤 그런 충격적인 일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두 분은 진짜 싸움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불같은 어떤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속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각자 따로 불안정하지만 그냥 각자 따로 생활하면서 이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거리감 있게 거리를 두고 만나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만나라고 얘기가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을 기어코 만나겠다고 하신다면 그냥 어쩌다 한번 만나시래. 어쩌다 한번. 그리고 이 상대방이 그렇게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되게 잘해줄 거래요. 자기가 가진 이런 보석들, 금은보화를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뭔가 마음을 보여준다거나 이럴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그럼에도 나는 만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야 된다. 왜냐? 계속 붙어있으면 싸움만 일어나고 실망만 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게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거리감을 두신 채 만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 분이 지금 당장 들으면 좋을 조언을 해드릴게요.
운명의 장난, 인생의 참다운 가치. 자, 여러분들 이분과의 어떤 만남 자체가 운명의 장난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여러분들은 삼각관계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한테 무슨 조언이 나오냐면, 연애에 어떻게 에너지를 쏟지 말고 너는 그냥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재산을 만들고 그 재산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는 어떤 인생의 그런 부분에서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추구하라는 조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언 자체가 연애에는 좀 신경을 꺼. 어차피 너 이 사람과 계속 얽히면은 계속 뭔가 장난처럼 흘러가. 운명이 장난처럼 흘러간대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냥 연애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일, 그리고 금전 이런 거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고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참다운 인생을 사시게 될 것이다 라는 조언으로 읽혀서, 연애에 대한 어떤 기대치라든가 에너지를 덜 쏟는 게 맞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쏟으면 쏟을수록 이 사람과는 뭔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본인도 뭔가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원래 연애가 이렇게 너무 힘들면은 본인이 하는 일에 많이 영향 주는 거 알죠? 자, 그리고 또 무슨 조언이 나오냐면, 이 상대방과 솔직하게 정직하게 속마음적인 대화를 나누시래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번분들 이분과 뭔가 거리를 두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속마음적인 대화를 꼭 나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빨리 뭔가를 결정하시는 게 좋대요. 그 결정한 게 곧 미래로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 이 상대방을 정리하는 결정을 내리면은 그런 결정이 미래로 펼쳐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 상대방을 내가 좋아하니 버릴 순 없고, 그냥 진짜 제가 드린 조언처럼 어쩌다 한 번씩만 만나는 용으로 이 사람을 둬야겠다 하면은 그런 미래가 계속 펼쳐질 거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아마 더 사이가 좋아질 수 있어요. 어쩌다 한번 만나는 거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붙어있으면 엄청 싸우게 될 거고 엄청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영상은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옵니다. 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 오버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3번 소년의 동전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어떤 남자가 동전을 이렇게 따뜻하게 안고 있는 타로 그림을 골라주신 분들, 구스타프 클림트 그림이죠.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이신데, 어쨌든 이 상대방의 근황부터 제가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근황. 자, 이 타로는 오피스 타로라고, 제가 연애 타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만나는 근황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근황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재회의 상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분이 운명의 어떤 느낌을 받은 상대일 수도 있고요. 이분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많네요. 일적으로는 정말 엄청 잘 나가시는 분. 그래서 이분 지금 일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롭고 굉장히 높은 위치에 계시고 연애적으로도 지금 누군가와 잘 만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그 사람과 지금 잠깐 헤어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재회를 바라는 거지.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도대체 뭔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먼저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다. 근데 우리 3번 분이 나한테 냉랭해. 근데 우리 3번 분이 나한테 마음을 보여줘가지고 소통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우선은 지금 3번 분과 이분이 친구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뭐 회사 동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모임에서 만난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분이 3번 분이 나한테 되게 냉랭해, 차가워,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 사람이 우리 3번 분을 짝사랑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여러분들의 마음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고 두 분의 연애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의 마음, 이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은 이분에 대한 마음이 너무 상처고 그러면서도 좋고 그래서 내가 뭘 어쩌지를 못하겠고 그러나 계속 관계는 유지하고 알아가야 되거나 아니면 어쨌든 이 사람이랑 만나고 싶고 이런 복합적인 마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분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어떤 속마음과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을 만나면 상처받을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을 좋아했는데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그러신 분들도 계실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3번 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나 이 사람 계속 만나고 싶어 이러신 분들도 있지만 나 이 사람 너무 힘들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상처받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뒤섞여 있는 느낌? 아니면 그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느낌. 만나고 싶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상처가 될 것 같다. 아니면 이미 상처받았다. 이제 두 분의 연애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시길래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요? 두 분의 연애 상황. 두 분의 연애 상황은 두 분이 그러니까 서로를요 간을 보고 있는 느낌이고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분에 대한 마음이 냉랭하고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네가 도대체 나를 진심적으로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내가 지켜볼 거야.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좀 우리 3번 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계약 관계로 묶여져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결혼을 하셨다거나 그러니까 이성이 이미 있으신 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대놓고 만날 수는 없고 이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두 분이 뭔가 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미 만남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분의 속마음, 그러니까 이분의 근황에서도 그렇고 연애 근황에서도 그렇고 자꾸 투어 오브 컵 카드가 나와요. 남녀가 이렇게 데이트하는 모습에. 그러니까 진짜 두 분이 그러니까 사귀는 건 아니지만 데이트 같은 거를 막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은 이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신 것 같고 그걸로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정리할지 아닐지를 뭐 판단하겠다라고 하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복잡하신 분들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고르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우리 3번 분을 왜 좋아할까요? 제가 또 새로 지른 타로로 이분이 여러분들을 왜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무슨 의도로 좋아하는 건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한테 자꾸 소욕이 생긴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많은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부유하거나 어떤 가진 것들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왜 좋아하냐고 물었을 때 우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욕심이 난다고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진짜 우리 3번 분들이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좋아하냐고 했을 때 내가 사실은 가지면 안 되는 상대방인데 이 사람을 가지고 싶어. 이 사람은 가시가 많이 있는 장미 같아. 근데 내가 그 장미를 한번 이렇게 손에 쥐어보고 싶거든. 이 상대방이 너무 욕심이 나. 왜냐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우리 3번 분이. 외모면 외모, 능력이면 능력 다 갖고 있어. 그리고 되게 이 상대방이 굉장히 가시가 많은 매력적인 장미 같은 사람이거든. 내가 욕심이 나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간 금지된 것들에 대한 욕망을 얘기한다는 느낌으로 저는 솔직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3번 분들이 이미 결혼하셨거나 애인이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갖고 있는 것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자체가 진짜 무슨 금단의 열매처럼 너무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자,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은 두 분은 진짜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갑작스럽게, 예상치 않게. 그래서 두 분이 진짜 뭔가 놀이동산에 가서 데이트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진짜 데이트를 하고 만남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상대방을 좀 몰래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몰래 만났다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에 빠지거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이 진짜 갑작스럽게 사귀게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약간 회의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맞나?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맞나? 굉장히 좀 어둠 속에서 고민의 시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진짜 지금 우리 3번 골라주신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애인이 있거나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이거 선택해 주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랑 만나서 데이트를 해봤는데 내가 바라는 어떤 이상형이 맞나, 이 사람이? 뭐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각이 많아져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 관계를 가져가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근데 좀 약간 느낌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사람이랑 한번 만나보고 더 나은 어떤 이상형을 찾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사람을 정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귀되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느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분의 인연궁합은 도대체 뭘까요? 정말 어떤 인연인지를 한번 봐드릴게요. 두 분의 인연궁합은 자꾸 엄마와 아이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보다 연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신적 성숙도가 많이 좀 떨어지시는 분 같아요. 애 같으신 분 같거든요. 애. 근데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하지만 어쩌면 이 사람과 만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늪에 빠지는, 그러니까 공경에 빠지는 일일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이 상대방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인연궁합이라고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된대요. 이 상대방을 위해서. 그러나 두 분이 뭔가 금전적으로나 어떤 풍요로운 점에서는 굉장히 잘 맞는 인연궁합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두 분이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있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하지만 이 상대방과 만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상처가 될 수 있고 너무 힘든 관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다 맞춰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고, 다 이해해줘야 되면서 끌고 가야 되는 관계? 그렇지만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관계일 것이다 라고 궁합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분을 만나는 게 좋은지 아닌지를 한번 봐드릴까요? 그거 보면은 뭐 거의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3번 분 입장에서 만나는 게 좋아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저는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나게 되면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고 그러기는 해요. 근데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 사랑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어쩌면 어리석은 일? 어쩌면 위험 부담이 큰 일이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사람과 만나고 나서 어떤 죗값을 치를 수 있어요. 그게 좋은 죗값이든 나쁜 죗값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뭔가 법적으로 판단을 받게 되거나 그럴 수 있고, 하여튼 간에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럴 일이 있다는 식의 느낌으로 저는 읽혀서, 진짜 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라면은 이게 진짜 뭔가 법적인 소송에 걸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얘기가 나오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일이다.
이 꽃을 너무 아름답다고 꽃을 꺾으면은 이 밑에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관계? 만약에 안 만나면요, 이 상대방 분이 어쨌든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좋아할 거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한다. 소유욕이 많이 자극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안 넘어오면은 그냥 이 상대방 분은 그냥 여러분들을 배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결국 안 넘어와? 그러면 나는 너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득 취할 부분만 잘 취하겠어. 그게 일적인 것이든 뭐 다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이득은 챙길 건 챙기겠어 라는 어떤 좀 못된 심보로 이 상대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여러분들의 인연궁합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분 때문에 만나면 상처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상대방이 자꾸 어린아이로 표현되는 것도 그렇고 황제 카드가 자꾸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 상대방이요 좀 인성적으로 자기 멋대로 좀 하시는 분 같아요. 자기 좀 이기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안 만나려고 하면은 되게 좀 이기적으로 나올 수 있고 자기 이익을 막 챙기려고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상대방 분이 좀 별론 것 같아요, 솔직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들으면 좋을 조언을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 상황은 어쩌면 준비된 함정일 수도 있대요. 여러분들을 갖기 위한 그 사람의 준비된 함정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욕심이 내서 준비된 함정을 판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두 분의 상황은 누군가가 이제 상대방을 갖기 위해서 미리 계획해 놓은 어떤 함정 같은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순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뭔가 헷갈리게 좀 조언이 나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타로한테 물어볼게요. 자, 이 사람과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요 화가 날 일이 많대요. 그래서 이런 조언이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을 정말 진심적으로 좋아해도 어차피 이 상대방은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혼자인 게 더 나을 수 있다. 차라리 이 사람이랑 안 만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미래가 더 창창하고 더 밝을 수 있다. 이런 조언으로 지금 타로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3번 분과 여러분들이 사귀지 않는 게 맞다. 어차피 사귀어도 흐름 자체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분을 외면하는 흐름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로도 지속적으로 그냥 만나지 말라는 식으로 지금 조언이 나옵니다. 또 조언 볼게요. 종교적인 요소가 너의 연애사에 많은 영향을 끼쳐.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요. 진짜 그 종교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약간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 있을 때도 많이 나오는 조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3번 분들 중에는 두 분 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어떤 결혼의 키워드가 이미 있는 것 같아요. 삼각관계.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지금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위대한 사랑은 그 단계를 밟아나가야 되는 게 있어. 노력을 해야 돼. 라는 조언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정말 제대로 만나고 싶고 안정적인 연애를 꿈꾸신다면요.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된대요. 그리고 어떤 단계들이 다 있다. 근데 그 단계를 다 뛰어넘고 누군가랑 빠르게 뭔가 관계를 갖거나 빠르게 뭔가를 하려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먹은 밥이 체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진짜 사랑을 원하신다면은요,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쉽게 가려고 하시면은 어차피 될 것도 안 됩니다. 연애도요. 연애도 어떻게 보면은요,
그 농사 짓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정말 진정한 정말 달콤한 사랑의 결실을 맺으려고 한다면요. 내가 그 사랑이라는 씨앗을 심어야죠. 물을 줘야죠. 태양빛을 쬐게 해줘야죠.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그 사랑의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지금 바로 먹고 싶어. 이러면은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봄에 씨앗 하나 심고서는 바로 달콤한 열매를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아닌지.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죠. 거름 줘야죠. 물 줘야죠. 뭐 그 병충해 약도 뿌려줘야죠. 어? 그러니까 연애도 농사 짓는 거고 진짜 사랑 원하시면요. 여러분들도 그 농사 짓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셔야 돼요. 그런 조언입니다. 자, 물론 이 영상은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요.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은 제가 나옵니다. 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버 첩보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자, 4번 더 문카드. 어떤 여자가 지금 뭔가 잠을 자는 건가요? 꿈을 꾸는 건가요? 하여튼 이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상대방 분 근황부터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 근황은요. 우선은 일적인 근황과 연애적인 근황을 동시에 얘기해 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우선은 일적으로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계약을 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이분이 지금 약간 새로운 곳에 취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연애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랑 뭔가 잘 풀리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으로 나와서 일은 그래도 뭔가 잘 풀리지만 연애는 뭔가 잘 풀리지 않는 어떤 근황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은 괜찮지만 연애는 지금 너무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 왜 연애가 안 풀릴까요? 뭐가 문제일까? 카드 그림은 어떤 여자가 막 화냈다가 막 상처받았다가 난리가 난 그림으로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일까요? 한번 봅시다. 역시 여러분들 때문에 이분 너무 힘들고 상처받았고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우리 지금 4번 분이 이분한테 엄청 화가 나 있대요. 갑작스럽게 헤어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뭐가 지금 너무 안 좋은데 상황이? 그래서 진짜 왜 두 분 싸웠어요? 헤어졌어요? 뭐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이분의 속마음 얘기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여러분들의 마음도 한번 들여다 봅시다. 지금 우리 4번 분 마음은 어떤 상태이시죠? 우리 4번 분도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왜 자꾸 이렇게 두 분 다 칼이 나오죠? 너무 상처받았고, 너무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이분 생각납니다. 이분 생각나고요. 되도록 잊으려고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쟤는 뭔가 도둑놈 사기꾼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았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그랬을까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솔직히 이분에 대한 마음이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지만 좋아하기도 한다고 얘기하는 듯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이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만 솔직히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우리의 미래가 밝다고 봐라고 얘기를 한다는 느낌도 있고요. 오히려 아니면은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이 사람을 안 보는 게 내 미래가 더 밝은 거라고 생각해라고 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너럴이라서 두 가지의 어떤 속마음으로 보이는데 왜 우리 4번 분이 이분한테 이런 감정, 복잡한 마음을 갖게 됐는지 두 분의 연애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연애 상황.
분의 연애 상황은요, 두 분은 그러니까 재회를 했다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고백을 했다던가 하여튼 만남이 있었는데, 이분과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상황은 거의 헤어지는 수순, 아니면은 안 만나고 있는 수순, 아니면 좀 다툼과 갈등이 많은 상황.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4번 분들 골라주신 분들이 진짜 문제가 많아요. 이 상대방 속마음도 그랬고 여러분들의 속마음도 그렇고, 두 분이 진짜 무슨 일이 있었고 되게 너무 갈등이 많고 상처가 많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나 처음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은 되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아니면 그 상대방이 뭔가 고백을 해가지고 두 분이 관계가 시작이 된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재회, 정말 한번 만났다가 다시 만나게 됐는데, 다시 만났는데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돼서 너무 괴롭고 힘들다. 우리가 뭔가 서로 간만 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제대로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다라는 어떤 상황으로 나오거든요. 두 분의 상황은. 그러면은 이분이 도대체 우리 지금 4번 분을 왜 좋아하는 건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왜 좋아할까요? 제가 새로 지른 타로로 또 우리 4번 분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이분이 왜 좋아하죠 도대체? 자, 왜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우리 4번 분이 굉장히 책임감이 많고 굉장히 일에 열정을 많이 보이는 게 이번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4번 분을 좋아했는데, 자꾸 4번 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곁을 주지 않고 등을 보이고 마음을 주지 않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관심 있는 상대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 더 집착하고 더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상대방 분은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요. 지대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내 걸로 만들까라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느낌으로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약간 아직 잡지 않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엄청 에너지가 쏠려 있다는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매력이 장난이 아니고 자꾸 눈길이 가고, 여러분들을 화려한 꽃이라고 본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너무 화려하게 지금 꽃을 등에 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을 보면 어떤 성적인 매력을 많이 느끼고,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화려한 외모, 이런 매력에 엄청 이분이 홀린 느낌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인연궁합은 도대체 어떤 인연궁합일까요? 한번 봅시다. 두 분의 인연궁합.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두 분의 인연궁합은 사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너무 욕심이 나니까 굉장히 열정을 보여줘서 여러분들과 사귀게 되고 사귈 수는 있는데, 그러고 난 이후의 관계가 뭔가 온전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좀 안 좋게 흘러가는 흐름으로 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분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 되게 잘 쌓았던 어떤 탑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되게 그게 뭔가 충격적인 일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두 분이 약간 악연이라서 만나면은 서로가 서로한테 좀 상처를 준다거나, 뭐가 잘 이렇게 풀리는 궁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귈 수는 있으나 그거를 온전히 유지할 수 없는 느낌이고, 빠르게 사귈 수 있지만 빠르게 그 관계가 깨져버릴 수 있는 어떤 궁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 4번 분과 이분의 궁합이 그렇게 좋은 궁합이 아니다. 그리고 뭔가 되게 충동적인 느낌도 솔직히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만나기 되게 어려운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관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다가 결국 그냥 헤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기 때문에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분은 갑작스럽게 되게 뭔가 강한 에너지로 사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만큼 빨리 깨져요. 그러면은 우리 4번 분 입장에서 이분을 정리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물어봐 드릴게요. 자, 우리 4번 분 입장에서 이분을 정리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좋아하는 게 맞아요? 정리하면?
정리하면은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보다 어떤 상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사 여탈권을 진 사람이라던가 이런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의 모습이 자꾸 칼의 왕이 나거든요. 똑같은 칼의 왕이. 그렇다는 거는 이분이 뭐 회사의 대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어떤 상사의 위치에 있다던가. 그래서 이분을 정리하면은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복수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뭔가 이렇게 상처를 진짜 준다거나 어떤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런 느낌이거든요. 계속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계속 만나면? 계속 만나면은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잘해주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사람을 정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잘해주고 막 그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편으로 이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랑 나 헤어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두 분이 만나기 어려운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게 맞다. 어쩌면은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미 결혼했거나 애인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려서 이런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가 자꾸 이 사람 아닌데 이 사람 만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하신 거 아닌가? 이미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랑 뭐 이렇게 이 사람이 나의 생사 여타권을 진 무슨 교수라던가 아니면은 상사라던가 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뭔가가 좀 되게 조심스러운 느낌도 들고 받아줘도 여러분들의 내면은 그러니까 마음은 계속 이 사람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좀 억지로 만나게 된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잘해주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두 분 앞으로 어떻게 되죠? 두 분은요. 결국은 사귀는 흐름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왜 삼각관계의 키워드가 보인다고 했는데 진짜 여기 그림처럼 지금 삼각관계의 어떤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결국 이 사람 받아줘요. 받아주고 두 분이 사귀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두 분이 사귀게 되는 흐름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결코 그렇게 좋은 관계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문제가 있는 관계? 어쨌든 두 분은 사귀는 흐름으로 갑니다.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본인의 어떤 안정성? 그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도 솔직히 들어요. 그리고 이 상대방의 어떤 모습들이 악의로도 나오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겉으로는 되게 능력이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내면은 어린아이가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거든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봐드릴까요? 연애적으로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회피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시작을 하면은 그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약간 회피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관계에 외워서. 그래서 저는 이분이 약간 회피형이 맞고 좀 그 관계에 있어서 성적인 거를 좀 많이 바라는 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답답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쩌면 시작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성적인 면으로 좀 이성들을 만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관계의 문이 열려도 계속 안정적으로 상대를 만나주는 게 아니라 도망가 있거든요. 도망가 있고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회피형적으로 보입니다. 저는요. 이 사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들으면 좋을 조언을 좀 해드릴까요? 우리 4번분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복잡한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는 운명적인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닌지 그냥 이 상대방은 짝사랑으로 내버려 두라는 느낌으로 저는 조언을 읽히거든요. 지금 이거 황진이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황진이 근처에 그 어떤 남자가 살았는데 그 남자가 이 황진이를 너무너무 그 짝사랑하고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그 관을 옮기는데 황진이 집 앞에서 그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짝사랑으로 내버려 두라고 저는 얘기해 준다는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미 운명적인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든 말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 같고 좋은 조언을 조금 더 받아볼게요. 사랑하는 건 안전해. 너의 마음을 열고 높은 에너지를 좀 주고받아. 진짜 사랑이야. 이거는 인생의 로맨스다라는 조언도 나오는데 이게 이분에 대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진짜 사랑에 대한 조언일까? 저는 진짜 사랑에 대한 조언인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우리 사모분들은 이미 결혼했거나 다른 이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미 진짜 사랑이 있고 그 사람이랑 좀 사랑을 해봐라고 저는 조언을 해주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맞는지 타로한테 한번 다시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그런 조언을 해준 게 맞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남들한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게 맞대요. 그 관계를 지키는 게 맞고 이 상대방은 지 혼자 지금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고 지 혼자 난리가 난 거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카드 조언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진짜 사랑이 있다. 그 사랑과 마음을 열고 다시 사랑을 해봐. 그런 얘기가 지금 조언으로 나옵니다. 뭐 물론 이 영상은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옵니다. 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 오버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5번 세븐 오브 컵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클림트 그림인데 너무 아름답죠? 네, 어쨌든 상대방 분 근황부터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 근황. 자, 상대방 분은요 되게 연애적인 근황으로 보이거든요. 우선은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누군가가 생겼고 그 사람이랑 관계를 시작하는 어떤 근황으로 읽혀져서 이게 여러분들일까요? 이건 지금 제가 오피스 타로로 본 건데도 되게 연애적으로 읽혀요, 근황이. 그래서 이분이 되게 좋아하는 누군가가 생겼고 그 사람이랑 썸을 탄다거나 만남을 시작했거나 뭐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인지 한번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을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 여러분들 맞네. 똑같은 카드 나오는 거 보면,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맞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누군가랑 지금 만남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좋다고 고백을 했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다가갈 수 없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좋아하는 어떤 얘기를 하거나 고백을 해서 이 사람이 받아줬던 것 같은데 왜 이분이 마지막에는 나 근데 너한테 다가갈 수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분하고의 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가려고 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결실을 맺으려는 어떤 의지로 보이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분 해평 아니야? 저는 해평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속마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 굉장히 지금 차갑고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 이 사람 내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칼이 많이 나와? 내가 너무 힘든데?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근데 나 솔직히 이 사람한테 성적인 매력을 많이 느끼기도 해 라고 얘기한다는 느낌?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먼저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진짜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분명히 관계는 시작한 것 같은데 왜 거리를 두는지 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거 해평이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두 분의 연애 상황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연애 상황. 그러니까 이분 자꾸 더 0번 카드로 이분의 모습이 나오네요. 두 분의 연애 상황. 자,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서 두 사람이 사귀었거나 관계가 시작이 된데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말고도 바람을 피고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속이는 게 있어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거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상처 많이 받으셨구나. 엄청 상처받아서 이 사람 정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랑 계속 만나면은 내가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나 이 사람 성적으로 끌리기는 끌려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럼 여러분들 도대체 왜 좋아하는 걸까요? 한번 그거 물어볼게요. 왜 좋아하는지. 자, 5번 분 왜 좋아하죠? 우리 5번 분을 왜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성적인 매력을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처가 많고 혼자고 굉장히 외로워 보이는데 내가 5번 분한테 성적인 매력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을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성적인 대상으로 좀 많이 보는 느낌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 되게 불쌍하게 보는 느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되게 상처가 많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애정을 갈구하고 이런 모습이 딱했나 봐. 그런데 성적으로도 매력을 느껴서 내가 지금 5번 분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참. 네. 그러면은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볼까요? 두 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은 진짜 약간 간헐적으로 만나는데 그게 약간 성적으로 만난다는 느낌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여러분들도 해평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막 도망쳐 있다가 또 이 사람한테 되게 막 성적으로 이렇게 열의를 보일 때도 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계속 화가 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두 분이 성적으로 어떤 접촉이 한번 있고 난 이후에 뭐 제대로 이런 게 아니에요. 제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받았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자꾸 너무 많이 끌리거나. 그래서 두 분의 흐름은 온전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두 분의 궁합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두 분의 궁합 좀 봅시다. 이거 봐. 여러분들은 이 사람 만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두 분은 자꾸 재회가 된다. 그러니까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할 가능성이 많고 좀 성적으로 자꾸 얽히거나 아니면은 일적으로 얽히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계속 여러분들과 이분과의 관계에서 자꾸 완드가 나와서 성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성적인 거 일적인 거 다 연관이 돼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궁합을 보니까. 그래서 두 분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할 가능성이 많고 좀 성적인 속궁합은 잘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일적으로 되게 뭐가 잘 맞는다거나. 그래서 두 분은 좀 계속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한테 실망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관계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불안정하지만 지속되는 어떤 궁합이라고 봐야 되나? 그렇게 나옵니다. 자,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분을 만나는 게 좋은지 정리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자, 이분 만나는 게 좋아요? 정리하는 게 좋아요? 만나면 자, 정리하면
자, 여러분들은요, 만나도 문제, 정리해도 문제입니다. 만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자꾸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정말 일적인 것이나 속궁합적인 것은 잘 맞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외로워요. 내가 제대로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이 관계에 너무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나 이 사람을 그래서 만날까 말까 너무 고민이 되고 나 혼자 이렇게 추운 겨울에 눈을 맞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정리하면요,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화를 낸다거나 좀 그렇게 나올 수 있어서 두 분이 좀 싸우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진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일적인 관계에 얽혀진 분이시라면은 좀 많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두 분의 관계가. 왜냐면은 헤어지게 되면은 계속 헤어졌는데 매일 이렇게 마주쳐야 되는 상황이고 매일 어떤 일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5번 분은 만나도 문제, 안 만나도 문제. 뭐 이렇게 악연이야? 응? 악연이야. 이거 어떻게 보면 악연이에요. 좋은 인연이 아닌 거야. 그래서 무슨 늪에 갇힌 것처럼 만나도 문제 안 만나도 문제라고 나옵니다. 이거 악연입니다. 응? 정말 우리 지금 5번 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를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보기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그냥 이 사람을 정리하시는 게 사실 맞대요. 그냥 일적인 관계에서만 어떤 열정을 보여주고 마음적으로는 이 사람을 정리하는 게 맞다. 그러나 이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가지려고 하고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들이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상대방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겉으로 좀 좋게 지낼 필요는 있대요. 화를 내신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이랑 정리를 하되 이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게끔 좀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좀 잘해 주시라는 의미로도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의 역할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어떤 조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정리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리하는 게 맞다.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뭐 원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냥 여러분들은 일적으로 본인 일만 하시라고 조언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조언들 한번 받아볼게요. 우리 지금 5번 분이 당장 들으면 좋을 조언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무책임한 사랑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눈먼 어리석음을 부리지 말래요. 여러분들 누굴 만나면은 진짜 여기 카드 그림처럼 이빨까지 뽑아서 주시는 분인가요? 그러지 마시래요. 사랑을 해도 정도껏 해야 되는 거고 사랑한다고 그거를 착취적으로 뭔가 가져가는 그 상대방도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그럴 수 있나 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책임한 사랑의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을 지키는 걸 먼저 하라고 조언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진짜 답답한 경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나는 없고 상대방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되게 많이 희생하고 상대방한테 맞춰주고 상대방한테 헌신을 하는 게 그게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착각을 하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맨날 나 혼자만 이렇게 사랑하고 나 혼자만 상처받죠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먼저 본인한테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사랑해서 본인을 키우고 본인의 삶을 잘 이어나가시면서 그 상대방한테 남는 사랑을 주는 게 연애고 사랑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만 모든 걸 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 놓고서는 항상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열심히 사랑하려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그 사랑 주는 게 어쩌면은 되돌려 받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내가 상대방한테 이만큼 많이 해주면은 상대방도 나한테 이만큼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만약에 그 상대방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은 되돌려 받지 않는 선에서 주시되 적당히 주셔야 돼. 적당히.
우선 여러분들을 더 먼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약간 남는 거를 상대방한테 주는 게 연애라고요. 근데 다 주고 왜 너는 나한테 안 줘?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조언들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그러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좀 솔직히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상처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사랑을 할까요? 이거 봐. 조언마저도 여러분들 현재를 즐기면은 너의 로맨틱한 매력이 많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자서도 행복하고 혼자서도 즐거워야지 좋은 상대를 만날 수 있고 또 누굴 만나도 행복하게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재를 본인을 위해서 잘 즐기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대방과 여러분들 전생의 인연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이거 지금 보통 인연 아닌 거예요. 악연이 악연 한마디로. 제가 봐도 아까 두 분 악연 같아 보였다고 했잖아요. 전생에 두 분이 무슨 인연이 있어서 현생에 이렇게 얽히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전생의 인연 카드가 나오면요. 좋지 않은 인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이런 상대방일 때 이 전생의 인연 카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인을 사랑해주는 법을 연습을 하세요. 막 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그거에만 막 연연해하지 마시고 본인을 먼저 이 상대방한테 받고 싶은 사랑을 본인한테 쏟으라고요. 그게 맞다고요. 알겠죠, 여러분들? 아휴, 우리 5번 분도 힘내시고 물론 이 영상은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옵니다. 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 오브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점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